안녕하세요, 라프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동안 일이 바빠서 영상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이 미숙하더라도 한 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안 올린 지 오래되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넘은 것도 감사하면서도 신기하네요. 그럼 카이도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카이도의 첫 등장은 거프가 루피에게 사황에 대해 설명할 때 실루엣만 나오고 제대로 된 모습은 못 봤었는데요. 그 후 하늘섬에서 투신하려는 장면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스크래치맨 아프의 함정이었는데요. 카이도우는 강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몇 번이고 굴복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캡틴 키드 아지트에 떨어진 카이도우, 호킨스는 자신이 친 점을 보고 가망이 없어 카이도우 밑으로 들어갔지만 키드와 킬러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싸운 후 와노쿠니로 데려가 킬러는 오로치의 종으로 부리고 키드는 굴복시키려고 가둬놨습니다. 사황 중에 제일 늦게 공개된 카이도우의 과거, 59년 전 위대한 항로 보드카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변 국가를 약탈하지 못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런 이유로 어린 나이 10살 때부터 소년병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보드카 왕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병사였지만 3년 후 세계 정부가 제시한 레벨리 참가권을 거부할 수 없었던 국왕이 너무 강한 힘이 버겁다는 이유로 해군에 징병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카이도우는 천룡인에게 복종하는 현실에 의문을 가졌는데요. 자신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지만 국왕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13살의 나이에 탈출을 하며 7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붙게 됩니다. 여담으로 빅맘은 6살 나이에 5천만, 니코로비는 8살 때 7,900만 베리의 현상금이 붙었죠. 그렇게 수배자가 된 카이도우는 배고플 때마다 일부러 해군에게 붙잡혀 군함의 음식만 챙기고 가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그렇게 2년 후 15살이 되던 해 휜스염에게 록세적단에 들어와보지 않겠냐는 휜스염의 권유를 받아들여 록세적단 견습 선언이 되었지만 6년 후 대사건이 터지는데 갓벨리에서 회적왕 골디 로저와 해군 영웅 몽키디 거프가 록세적단을 이겨버리고 그렇게 앙맹 녹던 록세적단의 패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내부 분열이라고 하죠. 선내에서도 동료끼리 서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빅맘이 카이도우에게 주어서 먹었던 열매가 바로 물고기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의 지금의 용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해군에게 붙잡혀 베가펑프에게 혈통인자를 추출당하며 실험체가 되었는데 결국 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루나리아 일족 유일한 생존자이며 지금 백쇄적단 3제의 중 킹인 알베르를 데려오면서 동물계 능력자들이 득실거리는 백쇄적단이 탄생하는데요. 그렇게 10년 후 쿠로즈미 히구라시의 제안으로 와노쿠니를 본거지로 삼고 귀족으로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 평화에 찌들어 사는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였죠. 그 결과 코즈키 오뎅이 없는 사이 쿠로즈미 오로치가 와노쿠니 쇼군이 되었고 코즈키 오뎅이 와노쿠니를 돌려받기 위해 싸웠지만 히구라시가 복사복사 혈맹 능력으로 방해하면서 카이도우의 찝찝한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카이도우가 히구라시를 죽이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루피와 로우의 SAD 파괴로 능력자 군단을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중요한 거래처였던 도플라밍고마저 패배해 임텔타운에 수감됩니다. 이에 분노한 카이도우는 술을 마시던 중 부하가 루피를 만만하게 보아선 안된다는 말에 내가 누군지 아냐며 금세봉으로 참교육을 해버렸고 감옥에 가둬둔 캡틴 키드에게 동시대 해적들에게 우리가 하던 건 그냥 해적놀이였다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키드의 압도적인 패배 후 킬러가 스마일 열매를 강제로 먹게 되었는데요. 독자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조악마의 열매이고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됩니다. 실패 시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도 표출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게 되는 끔찍한 열매이죠. 펑크하자드에서 도플라밍고와 시절을 밑에 두고 이런 위험한 열매를 만들게 하고 카이도우의 부하들에게 먹여 수많은 능력자 부대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인조 열매에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먹기를 기다리는 웨이터즈, 10%의 확률을 뚫고 동물계 능력자가 된 기프터즈, 능력 얻기를 실패해 평생 맥주병에 웃기만 하고 살아야 하는 플레저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오로치가 일부러 에비스초 마을에 실패작을 섞어 슬픈 감정조차 가지지 못하게 해버리죠. 그리고 카이도우의 혈통인자를 이용해 만든 인조열매를 먹은 모모노스케는 실패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조열매 복용자 중에 가장 좋은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때 빅맘에게서 연락이 와 루피의 목은 본인이 가져가야 체면이 선다며 와노쿠니에 가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오면 죽인다는 카이도우, 그리고 빅맘은 록세적단 시절을 언급하며 본인에게 빚이 많지 않냐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희귀한 물고기 열매 환수종을 준 것과 그 시절 카이도우를 정말 동생처럼 잘 챙겨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와노쿠니에 들어온 루피와 일행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보로브레스를 날리는데 이에 기업 보스로 반격한 루피는 처음엔 한 방 먹이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캡틴 키드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후 빅맘이 찾아왔고 결국 카이도우와 칼을 맞대는데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가 했지만 오히려 동맹을 해버리는데요. 마침내 오니가시마에 도달한 루피 일행과 사무라이 연합들, 아카자의 군함자가 먼저 옥상에 올라가 카이도우를 상대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최악의 세대가 옥상에 올라오게 되면서 서황대 최악의 세대 2차전이 시작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수련한 루피의 주먹을 맞고 타격이 통해 당황하는 카이도우와 더 놀란 빅맘, 그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조로의 마지막 공격이 카이도우에게 먹히고
로우와 키드는 빅맘에게 밀리는가 싶었지만 능력 각성을 하며 결국 이겨냅니다. 이제 루피와 카이도의 결판만 남은 상황에 루피의 두 번째 리타이어. 하지만 다시 깨어난 루피는 이게 마지막이라며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카이도우와 오뎅이 싸울 때 히구라시가 방해한 것처럼 이번엔 CP0가 방해해 루피가 또다시 쓰러집니다. 이에 카이도우는 또 이런 식의 승리를 해 분노했고 CP0를 그 자리에서 눕혀버리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카이도우는 내려오지만 루피의 마지막 각성 기어 핍스, 고무고무 열매의 또 다른 이름 니카니카 열매, 각성으로 손에 닿는 것은 모두 고무로 만들며 카이도를 압도합니다. 그렇게 태양의 신 니카의 모습으로 서로의 마지막 큰 기술로 승부를 낸 카이도와 루피. 카이도우는 과거 킹에게 나를 이기는 자가 조이보이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고 조이보이의 뒤를 이어 와노쿠니를 해방하고 자유를 가져다준 태양의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